경쟁이 아닌 협업 선택하기. 때는 9월 말이었고 내시벨에서 미식 토크인 시애틀 경기가 열릴 예정이었다. 당시 여기서 내 친구가 있는데 전세버스 세대가 모습을 드러내더니 선수와 코치들이 어슬렁거렸다 내려왔다 버스를 타고 내려왔고 해서 시오크처럼 성공한 팀을 지원하는 직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삶에 접근한다. 그들은 서열이나 지위에 집착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여기 있을까라는 접근법을 취한다. 그들의 이런 유대 관계는 말로 다 정의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의 득점판에 시선을 고정하다 보면 사들이 다음 칸을 붙잡으려고 애쓰다가 기진맥진하게 된다.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사들이 위로 올라가 가도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공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만 얻을 수가 있다. 바닷가 아재들은 남을 돕는 데 관심이 없다. 살아가면서 시시각각으로 득점판을 볼 때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과 경쟁하게 된다. 하지만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선택을 하면 행복의 가치가 달라진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울면은 대기하고 있던 누군가가 나타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무렵에 그 장난감은 내 것이야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고, 누군가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날에는 금세 난동을 피운다. 이 시기에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법을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이를 먹어도 때때로 이런 태도가 튀어나오지만은 그 결과는 조금 다르다. 그 장난감은 내 것이야 같은 태도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더라도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태도로 이어질 수가 있다. 연말 상여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실수를 덮는다. 하지만 계속해서 꼭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 필요는 없다.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은 인간 발달에서 자연스럽게 거치는 단계이지만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선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다. 애덤 그랜트는 저서 기브 앤 테이크에서 기브와 테이커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정의한다. 그는 직장에서 대조되는 두 여형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브는 비교적 드문 부류다. 그들은 호혜 관계에서 상대방 쪽에 무게를 두고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싶어한다. 테이커는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고려하는 반면에 기브는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춰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선호의 기준은 돈이 아니다. 기브와 테이커와 구별하는 기준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이나 고용주에게 요구하는 연봉 수준이 아니다. 기브와 테이커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에서 차이를 보인다. 테이커는 자기가 얻는 혜택이 들여야 하는 비용보다 클 때 전략적으로 남을 돕는다. 기브는 비용과 편익을 테이커와 완전히 다르게 분석한다. 다른 사람이 얻는 편익이 자기가 치러야 하는 비용보다 큰 경우라면 언제라도 돕는다. 심지어 자기가 치러야 하는 비용은 아예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남을 돕기도 한다. 직장에서 기부는 시간과 에너지, 지식, 기술, 아이디어, 연출까지 아낌없이 나눠주려고 애쓴다. 경쟁이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테이커가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남들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결국에는 그런 행위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랜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인생은 대부분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호혜 관계에서 주로 주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결국 보상을 받는다. 기부가 호의와 신뢰를 쌓게 가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에는 성공을 뒷받침하는 평판과 관계를 형성한다.
관계가 행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들 알고 있다. 기부는 자기가 가진 자원과 연주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기도록 돕기 때문에 모두에게 사랑받는다. 옆에서 묵묵히 시오커스 선수들을 지원하는 직원들은 기부들이다. 그들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꼭 정상에 올라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 행복은 지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끊임없이 득점판을 생각하면서 자기 손위에 집착한다면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삐끗하게 된다. 우리 본능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요구하고 말하는 반면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작고 고요한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 곁에서 봉사하고 그들이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 데서 힘이 나온다고 말한다. 상승 여건은 존재하지 않는 척 할 수는 없다.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살면서 여러분은 이런 득점판을 계속 마주칠 것이고 득점판은 여러분을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으로 되돌리려고 애쓸 것이다. 득점판을 보면은 경쟁이 사회 전반의 방식임을 떠올리게 되지만 득점판이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바닷가지의 나라는 바뀌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바닷가지가 아니다. 인간은 상승 욕구를 갈망하도록 타고나지만 관계를 갈망하는 마음은 더욱 강하다. 우리는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런 득점판에서 시선을 돌릴 때에만 가능하다. 시크릿 소사이어티의 길을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기지 않아도 승리할 수가 있다. 인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다들 누군가가 자기를 봐주길 바라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대단한 일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우리 집 근처에 위치한 라이먼 오디토리엄은 유서 깊은 공연장이자 내가 좋아하는 콘서트 관람 장소다. 공연 중간에 이들 싱어가 기타를 들고 이동한다. 내 곁에 머물러져 형이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관객들은 웃고 공연은 계속이 되었다. 자, 하지만 이 일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무엇인가 조명 담당자가 호흡을 맞춰서 움직였다면 관객 누구도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존재조차 몰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누구의 실수로 오히려 그는 모두의 주목을 받았다. 자신의 존재를 알릴 기회를 얻은 것이다. 조명 담당자가 매일 밤 자기 일을 완벽하게 해냈다면 아무도 그런데 이렇게 했군요.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 피아노만 딱 비추었군요.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 투명 인간이 된 것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잘해도 아무리 내가 맡은 역할이 중요하다 해도 내가 하는 일의 깊이와 폭을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가?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진실은 이렇다. 여러분이 정말 많은 일을 열심히 해내고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더라도 완전히 인정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런 회사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와 관련없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실이다. 먼저 팀을 이끌어야 한다는 무게를 짊어지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떠올려보자. 나는 대통령 가장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말로 다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쉬운 해결책이 있다면 그 문제가 대통령 책상에 오르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해결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달아 화제를 진압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시간을 조금만 착각해도 월급으로 집세를 내고 식료품을 사는 팀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스트레스 역시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팀에서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그들의 역할은 상관의 역할과 다르지만 담당자가 느끼기에는 그 스트레스는 전혀 가볍지 않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인력은 모자라게 마련이므로 직원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 벅차게 느껴질 수 있다. 예산 삭감으로 팀원 수가 줄어들어서 6명이 했던 일을 3명에서 해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꺼번에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지만 끊임없이 닥치는 마감 기한을 맞추려고 장시간 일하는 가운데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된다. 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 간에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 하루하루 해나가는 모든 업무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남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악순환이 발생한다.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신의 가치에 의문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해와 인정과 가치.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때 사랑같은 일이라도 스트레스에 휘달리는 날이 이어지고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고 느끼면 열정이 지속되기가 어렵다. 인정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 윈프가 그렇게 말했네요. 오랫동안 수많은 방송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뭐든 간에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이나 맡은 바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봐준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이 거짓말을 속삭이기 시작한다. 너는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못 받고 있어. 인정의 격차는 현실에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일을 해주고 나서 상대방에게 그냥 고맙습니다 라는 말만 들어도 충분하다. 인정을 표현하는 행위는 정말로 간단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부분 인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가 않다. 당신이 상사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반면에 관리자 역할의 본질은 이와 반대다. 관리자들은 여러 사람과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어서 당신이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잘 모른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답답한 일이지만 관리자들은 자기가 직속부하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순간의 힘의 저자 댄 힐스는 스토리 브랜드 팟캐스트에 캐스트로 출연했을 때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훌륭한 연구가 있어요. 관리자들에게 직속 부하가 한 업무를 자주 인정하고 칭찬합니까? 조직을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일이 순조롭게 돌아갈 때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세세한 일들을 아무도 모르는 것만 같다. 여러분의 동료나 직속 부하,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다 보면 여러분도 상대방도 모두 실패하게 된다.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일에 희망을 걸고 있으므로 여러분은 실패를 자초하는 셈이다. 동시에 여러분은 상대방에 충족할 수 없는 기준을 들이밀어서 상대방도 실패로 내몬다.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자. 상대방에게 기대를 걸어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당신뿐이다. 시크릿 소사이어티에는 인정하는 문화를 시작하고 장려하는 책임을 스스로 짊어진 사람들이 넘친다. 먼저 사소하고 쉽게 성취할 수 있는 행동부터 시작해보자. 나는 이를 가리켜서 감사 표시라고 부른다. 내 친구 세라 슬로야는 안트로 리더십에서 오랫동안 전무로 일했다. 안트로 리더십은 데이브 램지가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 하나로 경영자들이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슬로야는 그곳에서 일할 때 나는 그들 팀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항상 노력하곤 했다.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우리 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행할 수 있는 수많은 팁과 조언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슬로얀이 주간 직원 회의에 나를 초대했다.
나는 처음부터 그 회의가 재미있는 회의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회의실에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고 모두가 그곳에 있고 싶어 했다. 회의는 미리 정해진 안건에 따라 진행됐고 비행 들어선 50명쯤 되는 직원들에게 다음 주에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알려줬다. 회의가 끝날 무렵에 직원들은 흥에 겨워서 진심으로 회사 매출 상승을 축하했다. 회의를 끝마치면서 감사 표시를 하는 자리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팀은 동료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날은 고객에게 최신 변경 사항을 선보인 개발자가 감사 표시를 받았다. 그 외에도 몇 사람이 격려를 받았고 회의는 분위기 좋게 끝났다. 직원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면은 스토리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선리한 팀은 놓치기 쉬운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들여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춤으로써 회의실 전체의 에너지를 끌어올렸다. 웹사이트 변경을 개발자의 기본 업무로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팀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그들은 훌륭한 업무 수행을 인정해 준다. 이 회의를 생각하면 매주 회사를 위해서 출장을 다니는 영업사원이 떠오른다. 출장은 영업사원의 업무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직원 회의에서 누군가가 영업사원에게 감사 표시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어떨까? 영업사원은 두 가지 일을 주로 합니다. 바로 출장과 판매죠. 하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점이 많아요. 요즘에 당신은 이런 시간에 비행기를 타느라고 새벽 3시 30분에 알람을 맞춰서 얼마 전에 태어난 아이까지 깨우고 말았죠. 몇 주 전에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부인 생일 축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이유는 당신이 대수롭지 않게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도 당신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고 이 업무가 당신의 삶 전반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고객들이 당신을 무척 좋아한다는 사실도 압니다. 당신이 맡은 일을 훌륭하게 해내고 고객들을 관리해 준 덕분에 우리 모두가 발전하고 이 회사가 번창하고 있어요. 당신의 모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의에서 이 말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30초 정도. 반면에 이 말을 들은 영업사원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보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하면 우리도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된다. 우리 모두 같은 공기를 마신다. 안트러 리더십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나는 곧바로 우리 회사 회의 시간에 직원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회의를 소집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감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공식적인 감사 표시 시간이 없더라도 이를 직장 문화에 심을 수가 있다. 격려하는 말은 화폐와 같다.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 자신과 돈을 나누어 주듯이 인정을 베풀자 감사하는 마음을 굳이 공개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명심하자.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인정받는 자체를 즐기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세상에 이 뭘 즐기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펩시코 전 회장이자 CEO인 인드라 누이는 독특한 방식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했다. 감사. 이런 감사 표시가 직원 가족들과 기업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험하는 사람과 사물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될 수도 있고 이에 반응할 수도 있다. 사실 입사 5주년을 맞았을 때 나는 도널드 밀러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받고 깜짝 놀랐다. 그날 밀러는 내 사무실로 들어와서 포장한 상자를 내게 건넸다. 여러분이 멋진 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정작 내가 눈물을 보였던 이유는 시계에 동봉된 손으로 쓴 메모에 있었다. 기아는 지난 5년 동안에 정말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회사를 세우기도 했지만 회사를 넘어서 공동체를 꾸몄습니다. 스토리 브랜드 직원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모두 기아가 만든 분위기와 기아의 존재 덕분입니다. 회사를 세우기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회사를 세우려고 시도한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하지만 기아는 회사를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번창하는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성장하고 있고 우리 모두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아 덕분에 우리는
지금처럼 정답고 유능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축하를 받고 내가 얼마나 큰 에너지를 느꼈을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말에는 힘이 있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들은 말은 더욱 큰 힘을 갖는다. 몇 년 전에 우리 팀의 도널드 밀러와 함께 영상을 촬영했던 날, 나는 팀원에게 이런 문자를 받았다. 우리 대표님은 정말 소통하세요. 정확하게. 특히 오늘 영상을 촬영하면서 대표님께 정확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제작과 제반 사항이 복잡하다 보니 세부 사항에 발목을 잡히기 쉬운데 이렇게 배울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이 문제를 받고 나서 나는 직원들이 사장님에 관해서 어떤 뒷담화를 하는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라고 써서 팀원이 보낸 문자와 함께 밀러에게 보냈다. 팀원들을 인정하는 데 진심인 팀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다. 아무도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도저히 당신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직장 문화에 직면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든지 그 방향으로 걸음을 떼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피해자처럼 굴면서 상심하는 선택지가 있다. 상황이 절대 유리한 쪽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도 늘 그런 취급을 받아왔다고 거짓말을 믿는 선택지도 있다.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이라는 함정에 빠진 관계를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관심과 인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을 수도 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더 나은 팀이 어디인가 있다고 믿을 수도 있다. 건전한 인정 문화가 자리 잡은 회사를 찾아서 일자리를 전전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런 직장 문화를 찾는다는 보장은 없다.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선택들도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인정받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꼭 직장을 포기하거나 그만두거나 바꿀 필요는 없다.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서 내 언어의 처진력, 그저 일을 함으로써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찾는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하면은 외부 상황이 반드시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불가능한 소리라고? 나는 시크릿 소사이어티 회원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분짓는 자질이 바로 내면의 추진력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들은 칭찬이나 주목을 받을 목적이 아니라 일 가치와 그 일로 달성할 수 있는 가치에서 일하는 동기를 찾을 수가 있다. 가치와 인정은 동일하지 않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가 우리를 가지고 가치 있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다. 문제는 특정한 종류의 인정에 의해서 우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헤지스는 자신의 책 미국의 구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명성을 얻는 것과 타인에 연결되는 것은 둘 다 유명해지는 방법이다. 현대인의 자아가 원하는 것이다. 현대인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연결되고 싶어한다. 눈이 띄고 싶어한다. 서바이버나 오프라 윈프리 쇼 같은 프로그램에 나가서 수백만 명에게 알려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라도 알려주고 싶어한다. 우리는 타인의 눈에 띌 때 비로소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에게 진짜가 된다. 현대인이 이끄는 가장 큰 공포는 익명성이다. 왜 우리는 익명성을 그대로 두려워할까? 이는 우리가 자신이 인정받는 정도에 비례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주목받는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대 위에 서거나 남들 눈에 띄거나 인정받는 데서 자신의 가치를 찾을 필요는 없다. 물론 인정과 가치를 분리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자신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이끌려서 부정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남들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봐야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지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인정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런 분위기 덕분에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다. 진정으로 전 세계 기업들의 문화를 바꾸고 싶다면 시크릿 소사이어티에 함께 뭉쳐 일상에서 인정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언젠가는 회사의 CEO를 비롯한 모든 직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냥 지리치기 쉬운 다른 직원들이 한 일에 주목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만 통제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나는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라라는 충고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싶다. 여러분이 동료를 옹호하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면 좋겠다. 시그릿 소사이어티 일원으로서 굉장한 일을 했는데도 다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사람을 꼭 인정해 주도록 하자.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고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기분을 들어주도록 하자. 관심을 끌려고 손을 드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여러분이 열정을 느끼는 대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시간을 투자하자. 거창할 필요는 없다. 사실 그게 무엇이든 시작은 사소할 것이다.